전남해역 5곳에 지난해보다 10일이나 빨리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종합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다가올 여름방학부터 시행하려던 방학 중 무상급식에 대해 노조가 현장과 논의 없이 시작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무상급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현대백화점 그룹의 복합쇼핑몰 추진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다른 유통업체의 제안서도 추가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소철꽃이 여수에서 피어나 황금빛 자태를 뽐내면서 신비로운 꽃을 보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해역 5곳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양식 어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보다 10일이나 빨라진 건데 전라남도는 종합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양식어가의 60%가 몰려있는 여수 가망만입니다. 수온이 28.4도까지 오르면서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된 전남 해역은 가망만을 비롯해 모두 5곳, 수온이 28.9도까지 오른 한평만과 도안만, 등량만, 여자만 등입니다. 고수온특보는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빠른 상황입니다.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소 공급 발생기, 그다음에 저충 해수 공급 장치, 수차, 차광막, 순환 펌프 등을 지금 공급해 놓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실시간 수온 정보를 양식 어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먹이 공급을 조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수온 현상으로 4,300억 가에서 647억 원의 피해가 났고 지난해에는 43일간 고수온이 지속돼 1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BC 정지영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을 견디기가 남들보다 더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노인들인데요. 특히 올여름 무더위는 평년보다 더 일찍 찾아와 벌써부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광주 남구에 사는 김진학 씨.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에도 선풍기 하나에 겨우 의지해 더위를 견딥니다. 찜통이나 다름없는 집에서 지칠 대로 지치면 밖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 경장 안에 막 땀이 그냥 줄줄 흐르네. 없어. 선풍기만 있다니까. 자꾸 물을 찌커라. 뭐요 그래. 조그만 창 하나에 겨우 몸 돌려누울 정도의 작은 방에서 사는 박 씨. 거동이 어려운 박 씨는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사칩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은 방 안은 숨쉬기조차 버겁습니다. 여름에 막 습차잖아요. 그래 비닐 깔았는데 여름에 막 축축해버려. 그러면 이제 습차면 사람이 더 막 거지같아. 막 찝찝해. 좁고 허름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광주의 한 쪽방촌입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에어컨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기나긴 여름을 보내야 합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는 총 620명. 지난해에 비교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은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폭염과 사투하며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여수 파출소 습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특수공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여수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공기 화살총을 쏜 혐의로 구속된 22살 A씨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살인 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내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 인터넷 해외 직구를 통해 화살 공기총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다가올 여름방학부터 시행하려던 방학 중 무상급식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노조가 현장과 논의 없이 시작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교육감이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고 공약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 조리원과 조리사들이 이정선 교육감의 2호 정책, 방학 중 무상급식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노조는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데 교육감이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지금은 조리사 1명, 조리원 1명이 아침에 검수부터 시작해서 배식, 청소, 방역 업무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노조의 반발로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돌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려던 교육청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결국 이 교육감이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일선 학교 급식실을 찾았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이번 여름방학엔 도시락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와의 단체 협상이 아닌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리종사 선생님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 영양교사들 뵙고 이 의견을 들어서 최적화된 정책을 만들어서 이정선 교육감이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새 교육감의 갈등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대백화점그룹이 복합쇼핑몰 추진 의향을 밝힌 전방 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복합쇼핑몰 사업 의사를 밝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최소 2개 이상의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공식적으로 가칭 더 현대광주 입점 의향을 밝힌 전방 일신방직 부지.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 부지에 대한 협상안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개발 사업자가 이달 안에 사업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신속한 협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신활력 전담 부서를 통해서 이 협상 제안서 제출 이후에 신속한 협상 절차를 진행해서 올 연말 내에 협상안을 확정하고 그 설계 공모를 시행하는 것까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힌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 공모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기정 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거듭 강조해온 6개월 공약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그것과 전남방직, 일신방직하고 일치한다면 그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곳이 일치한다면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여기서 뭐라고 두 군데냐 한 군데냐 또는 어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상 복합쇼핑몰 기능을 갖춘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외에 추가적으로 복합쇼핑몰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건데 최소 2개 이상의 시설을 유치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현대 측의 선제적인 의지 표명 이후 인수위가 나서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지연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IC가 결국 폐쇄됩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진출로로서 안전성이 미흡해 지산 IC를 폐쇄키로 결론 내렸다며 영구 폐쇄할지 새로운 우측 진출로를 새로 만들지를 놓고 10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산 IC는 7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좌측 진입로를 만들었지만 돌발적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걸로 분석되며 개통이 지연돼 왔습니다.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으로 지난 대선 기간 호남 민심을 공략한 국민의힘이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첫 개최지를 광주로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이달 중순쯤 광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 현안과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 향후 계획을 들은 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소철꽃이 여수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철꽃이 황금빛 자태를 뽐내며 만개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꽃을 보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호텔 정원에 피어난 소철꽃. 열흘 전보다 무려 30cm 이상 자랐고 녹색빛은 황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소철꽃이 만개한 겁니다. 꽃을 본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소철꽃이 화제를 모으면서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엄청 작고 안 피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만큼 컸다고 하니까 좀 신기했어요. 막 피어난 소철꽃을 보고 아르바이트 취업을 바랐던 대학생. 며칠 뒤 반가운 합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아르바이트를 오늘 지원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여기 행운이 좀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지원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철꽃을 잠깐 보고 갔었는데요. 이게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행운의 덕을 좀 봐서 여기에 합격해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여수 소철꽃은 이달 말까지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 며칠 있으면 이후에 상부에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달 말일까지 7월 말일까지는 이 꽃을 그대로 형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측은 소철꽃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빛 자태를 뽐내며 활짝 핀 소철꽃.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행운의 기운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전시관에 가야 하고 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야 하는데요. 더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내 공공기관들이 하나둘 건물 내 유휴 공간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쉼터로 탈바꿈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물결치는 푸른 바다와 보랏빛 꽃향기가 물씬한 화병. 자연의 모습을 담아낸 유화 그림들이 차가운 관공서 건물에 온기를 선사합니다. 강렬한 붓터치와 특유의 서정적인 화풍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서양화가 한희원 씨의 그림이 광주 광산세무서 민원실 앞에 걸렸습니다. 들어오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가 되는 그렇게 그림이 좀 부드러우면서 서정적인 그런 형의 작품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근무자뿐 아니라 납세를 위해 방문한 주민들에게 잠시간의 위로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공서의 그 어떤 딱딱한 이미지가 깊었는데 그런 이미지에서 좀 탈피해서 좀 볼거리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겠다. 광주 남구청은 최근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을 위한 북카페를 설치했습니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민원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도서 2만 3천여 권은 모두 기증받은 도서로 채웠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문을 닫는 여타 공공기관 쉼터와는 달리 이용 시간을 최근에는 평일 밤 10시까지 연장하며 이용객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옆에 책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딱하고 고루하던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건물 내 빈 공간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문화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 313명, 전남에서 41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면서 모두 724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보다는 28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일 796명에 이어 이틀 연속 700명대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 검토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지역 중심의 지원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대응은 비수도권 대학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도권 제외 9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 정원을 늘리는 대신 시스템 반도체 특화 전공을 자체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을 꾸리고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